안녕하세요, 사이먼입니다. 오늘은 급하게 아이들이 정리하기를 참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장의 5가지 형식, 일단 우리가 1형식부터 5형식까지라고 하죠. 그거 부분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급행문법이라고 지은 이유는 우리 급행열차 타면 모든 정거장 다 들르지 않아요. 그래서 급하게 1형식부터 5형식까지만 설명을 좀 하려고 제목 이렇게 지었고요. 암기라든지 아니면 응용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1형식부터 5형식까지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약간의 쌤만의 야매가 좀 들어갔다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문법적으로 규칙적으로 저런 게 어딨냐라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외워요. 같이 봅시다. 자, 완전자동사 1형식 동사 얘기할 거예요. 완전자동사라는 건 말 그대로 완전히 자동사야. 자동사 자자가 스스로 자자예요. 스스로 자자. 그러니까 동사가 다른 단어의 도움 필요 없이 그 동사 스스로 문장을 완벽하게 끝맺고 설명이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어가 나오고 1형식 동사가 나오면 문장은 끝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 동사 하나로 모든 설명이 다 끝났다. 더 이상의 도움이나 수식은 필요 없다. 그런 게 완전자동사고, 완전히 다른 거에 도움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자동사. 이게 오해가 좀 있어요. 자동사라는 애와 타동사라는 애가 엄격히 구별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를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완벽하게 구분해서 이해시킨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잠깐만요. 자, 잘 보이시나요? 잘 보여요? 보면, 자, 그 쇼는 시작했죠. 동사 1형식으로 완전히 아무런 그 뒤에 기타 등등 설명 없이 문장이 끝났어. 그죠? 그럼 이거 1형식 문장이란 말이에요. 주어, 동사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그 쇼는 시작되었다. 문장 끝났어요. 쇼가 시작이 됐다는 정보 이외에 다른 정보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문장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완전한 자동사죠. 근데 그가 시작했대요. 무엇을 시작했대? 그의 수업을 시작했대. 목적어라는 거, 뭘 시작했는지가 필요하다고. 이런 경우가 3형식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비단 start 뿐만이 아니라 보통의 3형식 동사들이 다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로도 쓰일 수 있고,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완전히 자기 혼자서 끝낼 수 있는 자동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걸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타동사와 자동사를 엄격히 구분하려고 하면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충분히 다르게 쓰일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대신 쌤이 필수 암기동사라는 걸 몇 개를 가지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외워놓으시면 시험 보는데 참 써먹기가 좋다라는 것들. 일단은 자동사로 일어나다, 발생하다, 벌어지다 라는 의미를 갖는데, happen, take place, occur, arise 같은 단어들은 뒤에 아무런 수식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주어가 일어났어. 주어가 발생해. 주어가 벌어졌어요. 주어가 발생하고 끝나는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났어. 일어났다는 정보 전달, 이미 완전하게 정보 전달이 끝났다고 보고 마무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왜 쌤이 특히나 얘를 외워라 라고 하냐면, 이 친구들은 타동사로 활용하기가 힘들어요. 타동사로 활용할 수가 없어. 왜? 목적어를 가져다 놓을 거야? 그러면 주어는 목적어를 일어나다, 목적어를 발생하다, 목적어를 벌어지다. 어울려요? 안 어울리지. 그러니까 목적어가 애초에 필요 없는 그런 동사더라. 그래서 다른 동사들은 아까 start를 예로 들었던 것처럼 다른 동사들은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자동사가 되기도 타동사가 되기도 하는데, 반드시 외우라고 선생님 말씀드리는 일어나다, 발생하다, 벌어지다 같은 동사들은 타동사로는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1형식으로만 쓰이는 거예요.
물론 타동사라도 수식어는 받을 수 있어요. 뒤에 대표적으로 부사구라든지 전명구, 전치사는 명사랑 한 세트, 전치사 명사구죠. 전명구 같은 아이들이 꾸미기 위해서 붙을 수는 있지만 필수적인 요소로 붙지는 않는다. 이거 부가적인 요소잖아. 그러니까 수식어라는 건, 꾸민말이라는 건 없어도 사실은 문장 형성에 크게 지장이 없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수식어가 붙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자동사 일형식으로만 사용되는 아이들이니까 얘네들은 좀 외워놓을 필요가 있다. 다른 아이들은 자동사도 타동사도 가능하지만 이 아이들은 타동사로 넘어갈 수는 없더라.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비슷하게 마찬가지인 아이들인데 recur, 다시 더하기 occur가 되겠네요. 그럼 발생하다 였잖아요. 저기 있죠? re가 붙어서 다시의 의미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발생하다, 다시 벌어지다의 의미로 recur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요걸 지우고 이렇게 결합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도 여기 일어나다 발생하다의 의미, 이 문장 형성과 똑같다. 그래서 일형식으로만 쓰이더라. emerge 마찬가지. 나타나다, 등장하다 라는 의미의 emerge도 뒤에 수식어는 올 수 있을지 몰라도 목적어라든지 다른 필수 요소를 받지는 않는다. 그 다음 arose는 왜 갖다 놨냐면 얘만 다르죠? 얘는 타동사예요. 삼형식 동사인데 그래서 뭐뭐를 일으키다, 뭐뭐를 야기시키다 목적어를 갖는 애예요. 왜 여기다 갖다 놨냐면 얘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얘는 arise는 일으키다가 아니라 일어나다, 발생하다, 벌어지다라는 뜻으로 얘 과거형이 arose예요. arose. arose. 생긴 게 매우 비슷해. 그러니까 자꾸 arise의 과거형에다가 되도 안 되게 얘를 끼워 넣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동사라서 여기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수많은 동사들이 다 자동사, 타동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특히나 이 아이들은 얘 빼고 이 아이들은 일형식으로만 주로 쓰인다. 자동사로만 쓰인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워두세요. 그냥 외워두면 언젠가 시험에서 요긴하게 쓰이게 된다. 왜? 목적어가 없는 게 당연한 아이들이니까. 나중에 돼서 관계대명사를 배우게 되면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데 주어하고 이런 동사가 와 있을 때 목적어가 없는 걸 보고 불완전한 문장이다. 주어 동사밖에 없네. 목적어가 없네. 라고 낚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얘네는 원래 없어요. 일형식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조심하기 위해서라도 암기할 필요성이 좀 있는 동사들 따로 말씀을 드립니다. 넘어갈까요? 자, 두 번째. 불완전 자동사 그랬어요. 이 형식. 불완전 자동사라는 건 말 그대로 자동사긴 한데 완전치 못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럼 얘는 주어, 이형식 동사, 주격 보어로 문장이 이루어져 있는데 얘랑 목적어를 갖는 삼형식이랑은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면 주격 보어는 얘 이름이 한글로 주격 보어잖아. 자, 주격이라는 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주어를 대상으로 보충 설명하는 단어다 이런 뜻이에요. 보어가. 그러면 여기까지 문장이 주어 동사 진행이 됐는데 마무리가 안 돼. 설명이 마저 필요해요. 그래서 얘가 나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주어와 같은 대상이거나 주어의 심리 상태, 주어의 상태, 겉모습 등을 묘사해 주는 단어들이 나와요. 목적어는 동사를 기준으로 이 주어가 이 행동을 한 주체가 되고 목적어는 이 행동을 당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행동을 한 거니까 이 둘은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은 말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고 주격보어라는 애가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동사라고 부르냐. 설명은 스스로 자자에서 끝난 거야. 동사까지. 자동사. 근데 주어에 대한 설명이 아직 조금 부족해서 주어를 보충하러 온 거지. 동사의 뒷부분에 이어붙어서 동사를 뭔가 더 설명하려고 온 게 아니라고요. 이해갔죠? 그래서 이 형식 자동사로 본다. 타동사가 아니다. 자, 마저 가봅시다. 그래서 상태 유지동사, 그래서 유지 말 그대로 어떤 상태가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라는 느낌의 동사가 첫 번째 나와 있죠. stay, stand, sit, lie, remain 같은 동사들이 대표적인데 이 동사들은 설명도 써 있지만 특정한 상태나 모습이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그러면 stay는 머물러 있는 거고 stand 서 있다, sit 앉아 있다, lie 누워 있다, remain은 뭐뭐한 채로 남아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형용사나 투부정사가 주격보어로 주어의 상태를 보충해 주러 온 거야. 그래서 주어가 이런 형용사적 상태인 채로 머물러 있고 서 있고 앉아 있고 누워 있고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고 그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넘어가도 되죠? 그래서 뭐뭐 한 채로 동사한다. 남아 있다. 넘어가 봅시다. 자, 상태 두 번째 상태 변화 동사네. 상태 변화 동사. 아까는 상태 유지 동사였어. 이번에는 변화.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그래서 특정한 상태나 모습이나 성질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 라는 동사들. 그래서 go, get, run, come, become, grow 같은 동사들이 대표적이고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게 이것들이 다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움직임. 아까 나왔던 동사들 상태 유지 동사들은 정지해서 그 상태 그대로 가만히 유지해 있는 자세만 바뀔 뿐이에요. 앉아있고 누워있고 서있고 자세만 바뀔 뿐이지 위치가 달라지지 않아.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변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위치만 움직이느냐? 위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A라는 상태에 있다가 B라는 상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go가 형용사랑 같이 쓰이면 형용사가 주격보어로 쓰이면 형용사 한 상태로 가는 거야. 안 그러다가 형용사 한 상태로 갔어. 이제 그런 형용사적인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get도 마찬가지야. get을 설명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get은 뭐 가지다라는 의미로 주로 알고 있죠? get, 얻다, 가지다. 그지? 그럼 얻다라는 의미로 왜 쓰이냐면 어떤 물건이 외부에 나랑 상관없는 내 손이 닿지 않는 어딘가, 나의 어떤 소유권과 상관없는 어딘가에 있던 물건을 내가 가져다가 내 소유권 안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get이야. 그래서 얻다, 가지다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물건을 가져올 때만 get을 쓰는 게 아니고 어떤 상태가 나랑 상관없는 어떤 저 멀리 다른 상태였다가 그 상태가 형용사한 상태로 오는 거야. 가져오는 거야, 그 상태를. 그래서 형용사 혹은 투부정사 해진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됐죠? run도 마찬가지. go도 어떤 성질로 가는 거라고 했으니까 run은 뛰어가는 거니까 얼마나 더 빨리 가겠어. 빠르게 어떤 성질이 되는 거. run이죠. come은 오는 거야. 역시 get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셔도 돼요. 어떤 성질이 아니었다가 그 성질인 상태로 점점 오는 거. 그죠? become도 become 그냥 되다. 그러니까 형용사가 되다. grow도 마찬가지죠. grow는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수준에 못 미치다가 이렇게 성장해 올라와서 이 상태를 뛰어넘었다. 상태가 되었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게 grow다. 그래서 뒤에 형용사나 투부정사가 쓰이면 이러한 상태로 움직였다. 즉 이러한 상태가 되었다. 그렇게 해진다 라는 의미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안 그러던 게 움직여서 그렇게 되었다. 됐죠? 그래서 형용사 혹은 투부정사가 주격보어로 쓰이더라. 넘어가 봅시다. 감각동사는 사람의 5가지 감각을 얘기하겠죠, 당연히. 오감이라고 하죠. 자, look, seem, appear, sound, smell, taste, feel이 있는데
뭐뭐 하게, 뭐뭐처럼 보인다, 뭐지? 이런 뜻인데 봅시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주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 투부정사를 기본으로 쓴다. like 명사에 대한 설명은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일단 요것만 봅시다. 아까랑 똑같죠? 상태 유지, 상태 변화 동사와 주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 종류가 온다는 건 똑같아요. 그죠? 형용사가 오는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목적어가 없잖아요.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만 있을 뿐이지 목적어는 없어. 그러니까 이 감각들을 내가 의도해서 어딘가에 쓰겠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감각을 사용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데 눈 뜨고 나 살아있으니까 눈도 지금 멍하고 정신을 놓고 있어도 눈 뜨고 있으니까 앞은 보일 거고 귀는 들릴 거고 냄새는 날 건데 의도치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감각. 가만히 있는데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네? 가만히 있는데 어디서 뭐가 들리네? 가만히 있는데 뭐가 보이네? 이런 느낌의 동사들이 감각 동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고 어떤 대상에 대고 그 감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그 감각이 나도 모르게 훅 느껴지는 거. 그죠? 그래서 목적어, 내가 어떤 대상에게 그걸 쓰겠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적어를 갖지 않고, 보시면 전부 다 어떤 느낌이에요? 수동적인 느낌의 해석이 많아요. 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나한테 들어온 거거든. 그죠? 나는 가만히 있었어. 내가 능동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 게 아니야. 그래서 look, seem, appear, 뭐뭐처럼, 뭐뭐처럼 혹은 뭐뭐하게 보인다. 뭐뭐하게 들린다. 뭐뭐하게 냄새난다. 뭐뭐하게 맛이 난다. 뭐뭐하게 느껴진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like 명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얘만 독특하게 다른 이형식 동사들에는 like 명사 같은 게 없죠? 여기서 like가 누구냐? 자, 쌤하고 공부를 좀 해봤던 친구들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영어는 규칙상 쌤은 이건 영어 절대 규칙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절대로 깨서는 안 되는 규칙. 물론 예외는 있어요. 같은 품사의 단어가 연달아 오진 않아요. 같은 품사의 단어가 연달아 오지 않는다. 물론 부사의 경우는 부사 자체도 꾸밀 수 있기 때문에 같은 품사도 꾸밀 수 있기 때문에 부사가 여러 개 중첩적으로 붙거나 형용사가 하나의 동일한 대상을 꾸미기 위해서 여러 개가 접속을 돼서 앞에 붙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수식어가 아니라면 같은 품사의 단어가 연달아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지금 동사가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이제 감각동사죠. 동사가 있는데 like가 동사로서 좋아하다라는 의미로 다시 왔을 리가 없다는 거지. 동사가 중첩적으로 연달아 올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like가 여기서는 뭐 부사로 보시는 분도 있고 전치사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쌤은 전치사로 보기를 권합니다. 그래야 명사가 뒤에 붙어 있잖아. 쌤이 아까 전치사는 어떤 형태? 전치사 더하기 명사의 형태로 전치사는 구를 이루어 다닌다. 세트를 이루어서 다닌다. 그래서 전명 구라고 쌤이 아까 썼던 기억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전치사는 명사랑 항상 한 세트로 다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명사를 설명하기에 like를 전치사로 알고 계시는 게 좋다, 편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ike가 그럼 전치사로 무슨 뜻이냐? like는 전치사로 뭐뭐처럼 뭐뭐같이 like. 그래서 명사처럼 보인다, 명사같이 들린다, 명사처럼 냄새난다, 명사처럼 맛이 난다 이런 느낌이라고. 알았죠? 그래서 명사를 만약에 주격보호 자리에 쓰고 싶으면 반드시 like를 쓰셔야 돼요. like 없이 명사가 주격보호 자리에 감각동사의 주격보호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자, it looks a real tiger. 그것은 진짜 호랑이처럼 보인다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a real tiger가 명사잖아, 명사. 그러면 앞에 뭐가 필요해요? like가 있어야 뭐뭐처럼 뭐뭐 같이의 의미를 추가해서
명사처럼 보인다라는 의미를 완성시킬 수 있다. 만약에 이걸 like 안 쓰고 비슷한 의미를 전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real이라는 형용사만, 리얼한, 진짜 같은 이라는 형용사만 집어넣어서 it looks real. 이거 정말 같아, 진짜 같아 라고 전달할 수 있겠죠. 그지? 얘는 명사가 아니니까. 이때는 like를 쓰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완전 타동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삼형식 동사죠. 타동사는 타라는 말을 우리가 타인, 다른 사람을 우리가 타인이라고 하죠. 타동사라는 건 기타 다른 단어의 도움이 있어야만 문장을 끝맺음할 수 있는, 문장의 설명이 다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동사를 우리가 타동사라고 하고, 완전 타동사라는 얘기는 목적어인 기타 단어 하나만 더 있어도 완전히 설명을 끝낼 수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완전 타동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봅시다. 삼형식 동사의 경우 목적어 자리. 자, 목적어 자리에 우리가 목적어라는 말은 문장 성분이니까 그 성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뭐 있냐면 명사 종류, 명사나 대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등이 명사의 역할로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아무거나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아무거나 막 쓰일 수 있지만 특정한 어떤 삼형식 동사들은 명사류는 이게 원래 주인이니까 그 자리에 원래 주인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되는 거고요. 어떤 단어들은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되는 단어들이 있어. 동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동사들은 얘는 안 되고 얘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주인은 당연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좀 구별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일일이 외우려고 그러면 물론 외워놓으면 더 꺼내 쓰기가 쉽긴 하겠지만 외우기가 적은 양은 또 아니어서 물론 쌤은 어느 정도 추려가지고 이 정도는 좀 외워야 되지 않겠니 하고 이제 아이들과 공부를 하고 있지만 도저히 못 외우겠다 하시는 분들은 원리를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decide라는 단어는 결정하다라는 단어죠. 그럼 얘는 뒤에 물론 원주인인 명사류야 되겠지만 투부정사와 동명사 중에 어떤 것이 목적어로 사용이 가능하겠느냐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decide는 결정하는 건데 뭘 결정하냐면 앞으로 뭐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앞으로의 일을 결정한 거죠. 이제 이렇게 결정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 그러면 과거의 뉘앙스, 과거의 내용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어로서 미래적 혹은 현재의 의미지 뉘앙스도 가질 수 있지만 과거적 이렇게 뉘앙스를 갖고 있는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경우에 미래적 뉘앙스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투부정사가 목적어로 들어가고 과거를 나타내는 약간 과거적 뉘앙스를 갖고 있는 이미 했던 것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동명사는 사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뉘앙스에 대해서 기억을 좀 해두세요. 다시 한번 투부정사는 미래적 뉘앙스가 강하다. 물론 현재의 뉘앙스도 있죠. 동명사는 과거적 뉘앙스가 강하더라. 그죠? 이걸 알고 계신다면 이렇게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decide는 앞으로의 일을 결정한 거니까 앞으로 미래의 일을 결정한 거다.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들어간다는 거. 반대의 경우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동사가 예를 들어서 finish라면 끝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일을 끝내다? 시작도 안 했는데 그죠? 해오던 일을 과거에 하던 일을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요 다음에는 투부정사와 동명사 두 가지가 있다면 뭘 써야 된다? 동명사를 써야겠죠. 투부정사가 안 되겠지. 이런 식으로 동사의 뉘앙스를 생각해서 적절한 의미를 가진 그 속에 적절한 시간적 느낌을 가진 아이를 목적어로 선택하면 좋아요.
오케이? 그런데 예외적으로 투부정사와 동명사 둘 다 목적어로 사용 가능한 동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이 아이들이죠. hate, like, love, start, begin, continue 같은 동사들은 투부정사가 오거나 동명사가 오거나 의미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와도 뭐뭐를 싫어하다, 동명사가 와도 뭐뭐를 싫어하다. 투부정사, 동명사 어느 것이 와도 좋아하다의 의미고 시작하다의 의미고 계속하다의 의미예요. 그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둘 다 아무거나 막 써도 되는 동사들이 이거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동사들이 투부정사냐 동명사냐를 그렇게 엄격하게 따지진 않아요. 그래서 뭘 써도 크게 무리 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 아이들이 시험에 자주 등장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학생 수준에서 혹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자주 보게 되는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지.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continue 같은 아이가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continue는 투부정사를 써도 동명사를 써도 의미상 차이 없이 다 계속해서 이것들을 하다의 의미를 갖는데 비슷한 의미로 keep 이것도 계속해서 뭐뭐 하다의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이 뒤에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뭐가 오느냐? 계속하는 거니까 투부정사도 될 거고 동명사도 될 것 같지만 이 친구는 뭐만 가능하냐? 투부정사는 불가능하고 동명사만 가능하더라. 목적어 자리에.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같은데 본질적으로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종류가 달라요. 둘 다 가능한 continue와 동명사만 가능한 keep으로 나눠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뭐를 한다라는 의미의 문장에다가 continue나 keep을 대체해서 원래 문장에 keep이 어울리는데 continue로 대체해놨어. 그거보다는 keep은 ing밖에 못 쓰니까 keep 자리에 continue를 집어넣고 투부정사를 써놓으면 말이 되지만 keep을 써놓고 투부정사가 맞니? 라고 물어보면 이건 틀리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편식하는 아이와 편식하지 않는 아이가 의미가 비슷하면 어떤 걸 써야 되느냐는 뒷모습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이 간혹 등장할 수 있으니까 기억을 좀 해놓으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위주로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아이들을 일단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사는 편식 없이 둘 다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나 저 아이들은 우리가 자주 보게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머리에 담아두자. 이런 얘기를 드려요. 자, 다음 걸 좀 보면 투부정사와 동명사 둘 다 목적어로 사용 가능해요. 아까랑 똑같네요. 근데 얘는 그 의미가 변해. 그러니까 목적어가 투부정사냐 동명사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투부정사냐 동명사냐 둘 다 뭐뭐 하는 것으로서 명사적 역할을 하는데 차이는 뭐라고요? 시간적인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투부정사는 현재의 의미 혹은 미래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동명사는 과거적인 뉘앙스를 갖는다. 그죠? 그럼 하나는 현재적이고 하나는 미래적이고 하나는 과거적이야. 그래서 미래적인 느낌이야, 과거적인 느낌이야 에 따라서 우리가 목적어를 뭘 쓰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forget 같은 경우 forget은 투부정사는 미래적이니까 할 것을 잊어버리는 거야. 아직 안 했어요. 앞으로 할 일인데 잊고 있는 거예요. 동명사는 과거적이니까 한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한 일을 잊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remember도 마찬가지. 투부정사는 미래적이니까 앞으로 할 것이고 동명사는 이미 한 것이다 라는 의미의 차이가 생긴다. 그죠? stop. 자, stop 봅시다. stop은 투부정사가 미래적이잖아, 뉘앙스가. 물론 이거를 이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목적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가서 투부정사를 정리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은 시간적인 뉘앙스로 구분하기로 했으니까 이것도 시간적 뉘앙스로 구분해 봅시다. 투부정사가 미래적 뉘앙스를 가지니까 이거 아직 안 했잖아요. 근데 스탑, 멈춰? 하지도 않은 일을 멈출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이 일을 하려고
가던 길을 멈춘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투부정사를 하려고, 이제부터 하려고, 미래적 뉘앙스죠? 가던 길을 멈추다. 이런 의미고, 동명사의 경우는 과거적 뉘앙스니까 당연히 과거에 하던 것을 멈추다 그만두다의 의미가 돼요. 딱 멈춰버리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그러니까 과거적 뉘앙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명사를 쓴다. 그래서 뭐 하던 것을 멈추다. 자, regret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이거를 후회하다라는 의미로 외워두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투부정사가 미래적 뉘앙스인데 얘가 뒤에 붙었어. 그러면 아직 하지도 않은 일이잖아요. 투부정사. 그죠? 미래적 뉘앙스니까. 근데 이거를 제 투부정사를 regret과 붙이면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안타깝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렇게 이해를 좀 해봅시다. 어떤 느낌으로 이해하면 편하냐면 투부정사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안 할 수 없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할 수는 없고 하면 후회할 것 같아. 하면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다. 그래서 안 할 수는 없지만 하게 돼서 이제 앞으로 하게 돼서 안타까운 마음이다, 슬픈 마음이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명사 같은 경우는 과거적 뉘앙스니까 이미 한 일은 우리가 하고 나서 후회할 수 있잖아. 그래서 동명사 한 것을, 이미 한 것을 후회하다라는 의미가 전달이 돼요. 그죠? 그렇게 시간적 뉘앙스를 가지고 구분해서 제 뜻이 달라지는 아이들을 머릿속에 좀 넣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 더 있는데 쌤이 여기다 안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게 try예요. try는 뒤에 투부정사가 오느냐 동명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도 의미가 달라지는데 왜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냐면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은 동명사의 과거적인 뉘앙스, 투부정사의 미래적 뉘앙스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아이들을 설명하려고 뭐 하는 거죠? 이 친구는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시간적 뉘앙스로 내용이 달라진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친구도 투부정사를 쓰느냐 동명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목적어 자리에 그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를 쓰면 투부정사 하려고 애쓰다, 노력하다 의 의미가 되고 동명사를 쓰면 동명사를 한번 해보다, 시도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뭐야? 태도가 완전히 다르죠? try 투부정사는 이 약 물고 어떻게든 해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try ing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말고 그치? 포기가 빠른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구분해서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되는데 단 얘와 이 여기 있는 단어들을 따로 구분해서 선생님이 같이 써놓지 않은 이유는 이 아이들은 시간적 뉘앙스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 친구는 시간적 뉘앙스로 설명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지만 저 아이들과 결은 좀 다르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요까지 우리가 둘 다 쓰는데 의미가 달라진 애들 얘기를 드렸고요. 자, 사형식 수요동사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이 이제 산토끼 노래에 맞춰서 외우는 방법이에요. 노래를 부르진 않을 거예요. 왜냐? 그럴 만한 시간이 아니야, 지금. 따로 쌤이 음주감을 할 수 있을 때 불러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간단히 정리만 해봅시다. 자, 쌤이 여기 전치사를 하나씩 따로 적어놨어요. 이건 따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앞에 거부터 봅시다. Give, send, tell, teach, show, lend, bring, write, promise, pass 같은 동사들은 to라는 전치사와 엮여 있어. 그죠? 그리고 by부터 find까지라는 동사, 이 동사들은 for랑 엮여 있고 얘네들은 of랑 엮여 있네요. 자, 이 전치사는 왜 써놨느냐? 밑에를 좀 봅시다. 사형식 문장을 삼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꾼다는 건 어떤 의미냐? IO, 즉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그래서 두 개,
그러니까 사형식은 목적어를 두 개 갖죠? 두 가지의 목적어를 갖는데 이 목적어의 위치가 직접 목적어가 먼저 앞으로 나가고 간접 목적어가 저 뒤로 빠지네. 즉 IO와 DO,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순서가 바뀌면 뒤로 빠지는 IO 앞에 새롭게 전치사가 붙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도 설명했지만 전치사는 명사와 함께 다니면서 구, 세트를 이룬다. 그러면 전명구가 된 거잖아. 전치사랑 명사는 한 세트가 되어서 뭐가 되었다? 수식어, 꾸민말이 되었다. 그럼 꾸민말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문장이 된 거야. 그럼 얘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니까 주어, 동사, DO, 목적어 하나만 가진 삼형식 문장이 되고 전명구의 수식을 받는 문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필수 요소는 여기까지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삼형식으로 변한 거네. 그러면 어떨 때 무슨 전치사를 쓸 거냐 이 자리에. 그 전치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그러면 어떤 동사에 어떤 전치사를 쓸 거냐를 따로 외워야겠네. 외우면 제일 좋지만 또 외우는 거 싫어하잖아요 우리. 외워야 되긴 해요. 외워야 되는데 이해는 하고 외웁시다. 이해는 하고. to라는 아이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로 라는 의미의 전치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기 나와 있는 동사들은 다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에게로 전달해 주거나 누군가에게로 넘겨주는 느낌의 동사들인 거예요. give, 주는 거죠. send, 보내는 거야. 보내주는 거야. tell, 말해 주는 거야. 말이 내 입에서 떠나서 저 사람 귀까지 전달이 되는 거야. teach, 가르쳐 주는 거야. 쌤 머릿속에 있던 정보를,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잖아. show, 보여주고, lend, 빌려주고, 뭔가를, 물건을 혹은 무언가, 대상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남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느낌일 때 우리가 to를 쓴다고. 누군가에게, 어디로 넘어가는 거야. 그죠? 됐죠? 근데 for는 언제 쓰느냐? for는 우리 무슨 뜻으로 알고 있어요? 보통 뭐 위에서로 많이 알고 있죠. 왜 위에서가 되냐면 이 친구들은 내가 뭔가를 되게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해서 애써서 굳이 그걸 남에게 주는 거야. 애써서, 내가 애써서. 내가 대가를 들여서 돈을 들이거나 시간을 들이거나 노력을 들여서 뭔가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열심히 뭔가를 했어. 그러면 그게 내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걸 그렇게 시간과 대가를 들여서 남을 위해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시간과 대가와 노력과 정열을 남에게.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buy, 사주는 거죠. 내가 돈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서 산 물건을 아깝지만 나한테 쓰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야. make, 뭔가 노력해서 뭔가를 만들어주는 거야.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가나 노력이나 어떤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가 for를 쓰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서, 내 돈을 희생해서, 내 노력을 희생해서, 내 시간을 희생해서 뭔가를 해주는 거. 이해 갔죠? 그런 류의 동사들이더라. ove는 이게 about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군가에게 뭔가에 대해서 요청하거나, 여기서 ask는 요청하다의 의미가 커요. 물어보다라기보다는. inquire 같은 의미죠. 요청하다. beg은 애원하다. 그죠? 이런 식으로 뭔가에 대해서 막 달라고 하고 해달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ask, inquire는 여기서 요청하다, 요구하다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뭔가 해달라고 막 요청하고, 해주세요. 요청하고 요구하는 거. beg, 애원하는 거잖아. 막 해주길 애원하고 간절히게. 그죠? 요런 애들이 ove를 쓰더라.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전치사가 왜 저런 아이들이 와 있나 정도 이해를 하시고, 결국은 외워야 돼요. 그래서 IODO가 순서가 바뀌면 이런 전치사들이 오더라. 예문 하나만 간단히 들어보고 마무리를 해봅시다. 자, 요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겠지? 목적어가 동사 다음에 있으면 이 목적어는 주어와는 다른 대상이라고 했어요. 같지 않다고 아까 설명했어요. 그러면 그는 그에게
간접 목적어는 뭐뭐에게로 해석하죠. 직접 목적어는 뭐를 편지를 주었다. 됐어요? 그러면 얘를 삼형식으로 바꾸자. 그러면 DO가 앞으로 나오고 IO가 뒤로 빠질 거라고. 그럼 문장이 어떻게 형성돼요? 그는 주었죠. 무엇을? letter. 편지 한 통을 줬어요. 누구에게? 그에게. 그럼 뒤로 빠졌잖아. 그럼 IO, 빠진 IO 앞에 뭐 생겨야 돼요? to가 생겨야지. to him. 이해 갔죠? 그래서 동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삼형식으로 변환되었을 때 붙을 수 있는 전치사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해도 중요하지만 암기가 좀 수반이 돼야 된다. 암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좀 해둡시다.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오형식 동사를 이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오형식 동사로 가봅시다. 사역동사, 준사역동사, 뭐 유명한 아이들이죠. 그치? 너무 유명해서 설명이 크게 필요 없는 동사들인데 가끔 이건 이제 동사에 대한 설명과는 좀 별개의 문제지만 얘는 왜 준자가 붙었어요? 준사역은 도대체 뭐예요? 사역이랑 다르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준이라는 말은 뭐뭐에 준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요즘 친구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우승 1등이죠? 준우승 2등이잖아. 그죠? 그 준자를 언제 붙이는 거야? 뭔가에 매우 가깝지만 그렇다고 그것까지는 아닌 거야. 이런 거에 준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에 매우 가깝지만 1등 다음이잖아. 근데 그렇다고 1등한 건 아니지. 그러니까 2등이네. 그래서 준자 붙이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 이름이 중요하진 않지만 준사역이라는 게 왜 사역동사에 따로 사역동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준사역이라는 애들을 따로 정리했느냐? 사역동사에 매우 비슷하지만 매우 가깝지만 그렇다고 사역동사는 아닌 애들이에요. 그래서 따로 정리하는 거예요. 보면 사역동사에 make, have, let 라는 세 가지 동사가 있고 O 자리는 선생님이 아까 완전 자동사, 완전 타동사 미안해요. 삼형식 정리하면서 얘기했지만 이거 명사 들어갈 자리죠. 명사류들이 들어갈 자리예요. 자, 명사 종류들 목적어에 집어넣고 나면 OC 자리에, 즉 목적격 보어 자리에 원형을 필요로 한다고. 원형. 근데 이 원형을 그냥 동사 원형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나중에 수동태를 만들 때 목적어가 있는 동사들은 수동태로 변형이 가능해요. 수동태를 만들 때 당황하게 돼요. 왜? 나중에 수동태가 되면 이 OC 자리에 있는 이 동사 원형이 투부정사가 될 거거든. 왜요? 왠지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얘는 원래는 투부정사였던 아이래요. 원래는 투부정사였던 아이예요. 근데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사역동사의 OC 자리에 쓸 때는 이 투부정사의 to를 떼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원형만 남겨서 쓰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를 찾기보다도 그들이 언어 사용자들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다고 그러면 따라줘야죠. 그래야 안 틀리지.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갑시다. 원형만 남겨서 to는 떼고 쓰자. 오케이? 그래서 얘가 원형만 남은 투부정사다. 그래서 원형 부정사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원형 부정사. 그냥 그 OC 자리에 원형이 온다. 라고 그냥 쉽게 머릿속에 넣어놓으셔도 상관없는데 나중에 수동태 만들 때 다시 투부정사로 돌아오는 이런 과정을 설명할 때 이게 그냥 원형이야 라고 설명한 친구들, 그렇게 설명들은 친구들은 납득을 못하고 연결을 못 시켜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려요. 이 원형은 원래 투부정사였다가 투가 떨어지고 원형만 남은 부정사, 원형 부정사라는 아이다. 오케이? 그러면 설명을 간단히 마무리 짓고 자, OC 자리에 원형이 오네요. 왜 OC 자리에 원형이 오냐면 OC는 목적격 보어, 아까 주격 보어 할 때 설명했죠. 주격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애다. 얘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데 뭘 보충 설명할 거냐면 행동을 보충 설명할 거예요.
이 경우에는 목적어의 무엇? 목적어의 행동을 보충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 make 뭐뭐 하게 만들다, have 뭐뭐 하게 시키다, let 뭐뭐 하게 하다 정도의 의미지만 이 셋을 굳이 하나씩의 의미로 대입시킬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생각하시고 저 셋이 필요할 때 어느 것이든 집어넣어서 문맥에 알맞는 단어로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강제성의 차이가 좀 있어요. make가 강제성이 가장 강해. 그 다음이 have. let은 강제성이 있다기보다는 목적어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전까지는 못하게 하다가 아이 그래 해라 하고 하게끔 허락해주는 느낌이 강해요. 그치? 그래서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는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크게 뭐 뉘앙스를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그러면 주어가 시키는 거야. 얘가 이 행동을 하게 시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원형이 오는 거고 원형 부정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문을 간단히 하나 들자면 자, she made him wash the dishes.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made가 여기서처럼 5형식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 힘이 목적어, wash 목적격보. 그죠? 원형이 왔네. 원형 부정사. 그죠? 그래서 이 그의 목적어의 행동을 보충 설명하는 거야. 해석하면 그녀는 만들었어. 하게 만들었어. 누가 뭐 하게 만들었어? 그가 접시를 닦게, 즉 설거지하게 만들었죠. 그의 행동이 설거지를 하게끔 그녀가 시킨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 설거지하는 행동은 누가 한 거다? 그가 한 거고 그걸 그렇게 만든 건 그녀다. 됐어요? 그래서 원형을 쓰더라. 기억을 좀 해놓읍시다. 두 번째, 준사역 동사. 쌤 아까 준이 어떨 때 붙는다라는 얘기 했어요. 준은 어떨 때 붙는다? 비슷한데 그렇다고 같진 않다. 그죠? 왜 비슷하냐? 해석이 비슷해. 해석이. 자, 주어가 목적어를 목적격보하게 만들다, 시키다, 하다. 이것도 만들다, 시키다, 하다로 다 해석해도 돼요. 뭐뭐 하게 만드는 거잖아. 그죠? 해석은 같은데 같다고 보기는 뭐하고 뉘앙스는 좀 다르긴 해요. 근데 해석은 비슷한데 get하고 allow는 뭘 쓰더라? OC 자리에 to를 떼지 않고 투부정사 그대로 쓰더라. 투부정사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얘는 특이하게 투부정사에서 to를 떼고 썼지만 얘는 to를 떼지 않고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행동을 이용한 단어이기 때문에 목적어의 행동을 보충 설명하죠. 이것도 결국 목적어의 행동이다. 목적어의 행동이더라. 그래서 get, 아까 get 설명을 우리 이형식 동사 할 때 설명을 했는데요. get이 어떤 느낌이라고? 내 것이 아니고 내 손에 닿지 않는 무언가가 나의 것으로 이렇게 오는 거야. 내가 얻게 되는 거야. 내 품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목적격보 하지 않다가 목적격보 하게끔 끌어들이는, 내 품으로 끌어들이는 느낌이 강해요. 오케이? 그래서 약간 꼬시는 느낌. allow는 얘가 이거 하게끔 허락을 해주는 느낌이 강해요. 원래 allow는 허락하다, 허용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목적어가 투부정사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느낌이다. get은 안 하려는 애를 하게끔 끌어들이는 느낌이다. 그래서 결국 해석은 유사하게 해석이 되더라. 그죠? 그래서 해석은 유사한데 OC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가 다르다 보니까 이걸 완전히 같은 동사로 묶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오케이? 해석도 같고 문장의 형태도 같았으면 한 덩어리로 그냥 묶었겠지. 이건 다 사역동사야 하고 묶어놨을 텐데 그렇진 않아요. 얘는 to를 반드시 써야 돼.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이점이 있어서 따로 나눠놨다. help도 마찬가지. help 봅시다. help는 역시나 투부정사를 쓰죠. 투부정사를 써서 역시 동사를 이용한 단어이기 때문에 목적어의 행동을 보충 설명하겠죠. 얘가 얘의 행동을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돕는 거예요. 얘가 이 행동을 하게끔 돕는 거야. 얘가 이거 하도록 돕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투부정사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왜? 괄호로 묶어놨죠? 왜 괄호로 묶어놨어? 얘는 투부정사를 없이 원형만 쓰기도 하고 투부정사를 붙여서 투부정사로 쓰기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봐요. 원래는 원형을 써요. 원형을. 기본적으로 원형을 쓰는데 그래서 사역동사랑 문장 구조가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얘 사역동사인가? 해봤더니 help라는 의미가 하게 시키다가 아니라 돕는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해석이 다르네. 즉 문장 구조는 비슷했으나 해석이 다르니까 사역동사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준사역동사가 된 거고 투부정사는 얘는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 왜? 안 넣으면 사역동사랑 같은 문장 구조 같지만 이 둘 다 준사역이라며. 요 위에 get allow랑 help랑 준사역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준사역끼리의 공통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to를 넣어서 쓸 수도 있게 하자. 됐죠? 그래서 help는 조심하셔야 돼요. OC 자리에 투부정사도 되고 to를 떼고 원형만 써도 상관없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각동사가 나왔어요. 지각동사를 얘기하려면 우리 감각동사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돼요. 아까 감각동사랑 지각동사는 뭐가 달라요?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자, 감각동사를 밑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감각동사는 주어 다음에 look, seem, appear, sound, smell, taste, feel 같은 동사들이고 이들은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이 행동을 당하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즉 내가 이 행동을 의도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고 하는 게 아니라고. 어떤 대상에 대고 냄새를 맡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상에 대고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상에 대고 맛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가만히 멍하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냄새가 훅 들어오고 나도 모르게 눈앞에서 뭐가 휙 지나가서 보게 되고 하는 것들. 그래서 얘네들은 주격보호 자리에 형용사 혹은 투부정사가 이거 한 상태, 형용사 이거 한 상태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like 명사에서 명사처럼 보이는 거죠. 들리고. 그런데 위에 있는 지각동사들은 이제는 의도를 가지고 대상을 정해서 그 동사를 행하는 거예요. 보면 목적어 명사 덩어리가 들어가겠죠? 이 명사 당하는 대상이 있잖아. 그죠? 당하는 대상, 얘한테 대고 얘한테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는 얘를 보는 거야. 주어는 쟤를 듣는 거야. 주어는 쟤를 냄새 맡는 거고요. 주어는 쟤를 맛보는 거고 주어는 얘를 느끼는 거고 주어는 쟤를 알아차린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OC 자리에는 원형이나 ing가 오는데 자, OC가 목적격 보원,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그랬어요. 역시나 원형이 오든 ing가 오든 결국 이것들도 다 동사를 모양으로 만든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목적어의 행동이네요. 행동을 보충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요? 얘가 이거 하고 있는 걸 본 거지. 얘가 이거 하는 걸 들은 거예요. 얘가 이거 하는 걸 냄새 맡은 거예요. 얘가 이거 하는 걸 맛본 거예요. 얘가 이거 하는 걸 느낀 거고 얘가 이거 하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떨 때는 원형이고 어떨 때는 ing냐. 원형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투부정사였다가 투가 떨어진 원형 부정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원형 부정사가 쓰이네. 그렇단 얘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만약에 이 문장이 수동태로 변했을 때도 마찬가지 원형 부정사였던 애가 투를 달고 원래의 모습인 투부정사로 되돌아올 거다라는 걸 좀 암시를 해두시고 동명사 같은 경우 이게 정확하게는 동명사라기보다는 현재분사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현재분사는 ing, 진행형 만들 때 쓰잖아요.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원형 부정사를 쓰면 원형을 쓰면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하는 것을 보다 이런 의미라면 ing를 쓰면
진행이잖아. 얘가 이거 하고 있는 것을 본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 그러니까 의미는 똑같지만 무슨 차이가 생긴다? 이건 아직 얘가 하는 행동이 안 끝났다,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강조가 된다고. 그러니까 단순히 얘의 행동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강조일 뿐이지 이걸 쓰든 이걸 쓰든 의미가 전체적으로 다르지는 않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면 smell, taste, feel은 뭐랑 같아요? 이형식 동사인 지각동사, 미쳤나봐. 감각동사와 공유해서 쓰죠. 그러니까 smell, taste, feel은 이형식 동사인 감각동사로도 쓰일 수 있고 그때는 해석이 약간 수동적이죠.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래서 냄새가 느껴지는 거고 맛이 느껴지는 거고 그냥 어떤 촉감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지각동사로 썼을 때는 대상이 있으니까 이때는 반대로 내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냄새를 맡고 다니는 거고 능동적으로 맛을 보는 거고 능동적으로 느껴보는 거예요. 이해 갔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문을 간단히 한번 들어보고 갑시다. 예문.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She saw him go home. 그러면 얘가 지금 오형식 지각동사잖아. 그럼 힘이 목적어지. go 원형 썼네요. 원형 부정사 목적격 보호. 그죠?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돼? 그녀가 봤죠? 그가 뭐 하는 걸 봤어? 집에 가는 걸 봤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를 go를 안 쓰고 going home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녀는 그가 집에 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집에 가는 걸 봤다나 그가 집에 가고 있는 것을 봤다나 어쨌든 집에 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본 거잖아. 강조의 의미일 뿐이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강조의 의미일 뿐이지 의미상으로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을 해둡시다. 넘어가 볼게요. 자, 호칭동사 얘기를 좀 해봅시다. 호칭동사, 여기서부터 좀 말씀드릴 거는 사실 영문법, 진짜 어떤 공식적인 영문법상 호칭동사라는 동사는 없어요. 아까 영상 초입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하게 아이들이 좀 급행열차 타듯이 필요한 것만 좀 간편하고 시험에 써먹기 좋도록 정리를 좀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저렇게 정리하면 어떨까라고 고민한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식적인 동사의 호칭으로서 호칭동사라는 애를 쓰진 않아요. 이건 내가 만든 거다. 야매라는 거. 호칭동사라는 걸 왜 호칭동사라는 이름을 만들게 되었냐면 얘네들이 목적어 명사자리잖아. 목적격 보호에 또 명사 오네. 그러니까 쌤이 같은 품사의 단어가 연달아 올 수는 없다라는 영어의 절대 규칙을 얘기했는데 예외가 좀 있다고 그랬죠. 요게 예외 중에 하나인 거예요. 명사가 연달아 오게 되네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이건 뭐라고 해석하냐면 콜은 여기서 부르다, 부르다. name, name을 동사로 썼네요. 이름이 아니라 이름 짓다. appoint, 임명하다. elect, 선출하다, 뽑다. consider, 고려하다지. 고려하다는 심각하게 생각해보다 이런 뜻이고 make, believe, think는 뭐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자, 얘네들이 목적어 다음 목적격 보호 자리 명사가 오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자 목적격 보호는 다시 한번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잖아. 그러니까 목적어 여기서는 목적어에 뭘 보충 설명하는 거야? 호칭을 보충 설명하는 거야. 왜? 얘를 이거라고 부른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얘가 남들한테 어떤 호칭으로 불려요?
OC라는 여기 OC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거지. 이해가요? 그 다음 name은 이름 짓다 그러죠. 그럼 O를 OC라는 이름으로 이름 지었다. 얘를 이걸로 이름 지었다. 그러면 얘도 역시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으면 이걸로 불릴 거 아니야. 불리는 게 호칭이지 뭐. 그죠? appoint 임명하다요. 그러면 뭐 대통령이 그를 장관으로 임명했대요. 그럼 그 사람 이제 호칭은 어떻게 돼요? 무슨 장관님 될 거 아니야. 결국 호칭하고 연관이 있네. 그죠? elect는 뭐야? 선출하다, 뽑다. 우리는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했기 때문에 그의 호칭은 이제부터 무슨 대통령님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들은 호칭과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명사를 가지고 오고 명사 두 개가 연달아 와서 앞에 거를 뒤에 거라고 앞에 거를 뒤에 거로 부르다, 이름 짓다 등등이 되는 거야. 오케이? 뭐 크게 예문이 필요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기억을 좀 해둡시다. 그래서 호칭 동사라고 쌤이 이름을 지어서 정리를 좀 했어요.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미래형 오형식 동사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쌤이 미래형 오형식이라고 이름을 지은 건 내가 지은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어디 가서 쌤, 에스크는 미래형으로 쓰이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른 영어 쌤들은 그런 말 처음 듣는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걸 투부정사가 쓰여야 되는 애들 중에서 시간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묶어놓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배웠을 거예요. 투부정사라는 아이가 명사적으로 현재이거나 혹은 미래적 뉘앙스가 강하다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그래서 미래적 뉘앙스를 강조하는 느낌의 목적격 보어기 때문에 쌤이 미래형 오형식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묶어봤어요. 그렇죠? A로 시작하는 애 3개, E로 시작하는 애 3개, W 2개, 그 다음 나머지들 5개. 이렇게 해서 묶어서 OC 자리의 투부정사는 미래적 뉘앙스, 즉 이거는 했어요, 앞으로 할 거야. 앞으로 하도록 정도의 의미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편해요. 그럼 봐봐요. advice, 충고하다, 조언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앞으로는 이걸 하도록 충고해 주는 거야. 야, 앞으로는 이렇게 해라. 그죠? 목적어한테 ask, 앞으로는 투부정사 하도록 요청하는 거죠. 앞으로는 이렇게 합시다 라고 요청하는 거. agree는 동의하는 거죠. 앞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 동의하고 합의하는 거예요. expect, 앞으로 이렇게 되도록 기대하고 예상하는 거고요. enable, 목적어가 앞으로는 투부정사 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encourage, 목적어가 앞으로는 투부정사 할 수 있게 장려하고 격려하는 거. want, 앞으로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원하는 거죠. 앞으로 이거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wish도 마찬가지, 앞으로 이거 하기를 희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cause, 얘가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끔 야기시키는 거야.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라고, 앞으로는 투부정사 해 라고 말하는 거고, 앞으로 투부정사 하게끔 강요하는 거고, 앞으로 투부정사 하라고 명령하고, 앞으로는 투부정사 하지 않을래 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이해 갔죠? persuade, 설득하다 까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의 일을, 미래적 뉘앙스를 살려서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활용하고 있는 단어들이더라. 그래서 이 친구들은 오형식으로 활용이 되면 OC 자리에 투부정사가 사용된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일반 오형식 동사, 이름이 왜 일반 오형식 동사냐? 이것도 쌤이 지은 거예요. 내가 지은 건데 OC 자리에 형용사가 오는 친구들인데,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사역동사, 준사역동사, 지각동사, 뭐 제 앞에 나왔던 미래형 오형식 동사 등등등 종류별로 구분을 좀 해놨지만, 일반 오형식 동사에 OC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그 기타 다른 우리가 따로따로 정리했던 동사들도 일반적으로는 OC 자리에 형용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오형식 동사라고 하면 OC 자리에 형용사 쓰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 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오형식 동사들이 쉽게 OC 자리에 형용사를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편하고, 다만 이 친구들을 따로 정리한 것은 이 친구들이 OC 자리에 형용사를 활용해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얘네들은 이것만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뭐 물론 make야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make는 여기저기서 많이 등장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친구들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나오면 형용사한 상태이라는 것을 keep 유지시키는 거죠. 얘가 이러한 상태로 유지시키다. 얘가 이렇다는 것을 발견하다. 얘가 이렇다라고 즉 고려하다, 심각하게 생각해보다. 얘를 이거로 만들다, 얘를 이거한 상태로 믿다, 얘를 이거한 상태라고 생각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굳이 일반적인 오형식 동사라고 그러면 뭐 일반적이니까 뭐 아무나 다 오형식이라면 다 이게 이 형태가 가능하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굳이 저 아이들을 정리해주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가목적어, 진목적어라는 문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정상적인 명사 한 단어로 된 목적어가 아니라 예를 들어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목적어에 등장했을 때 꾸미는 말들이나 부수적인 단어들이 붙어서 무한히 길어질 수 있어요. 엄청 긴 목적어가 등장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뒤에 형용사 하나가 목적격 보어로 남아있는 것이 눈에 띄지 않아요. 이 투부정사의 덩어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애 아닐까?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긴 투부정사 같이 생긴 긴 목적어가 왔을 때 이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고? 문장 끝으로 보내고, 이 비어있는 목적어 자리에, 그럼 얘는 여기로 갔을 거 아니에요. 비어있는 진짜 목적어 자리에 it 가짜 목적어를 채워놓고 진짜 목적어는 이 자리로 문장의 끝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가목적어, 진목적어 용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오형식이, 물론 오형식이 원하면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 가목적어, 진목적어 용법을 다 쓸 수 있어요. 원하면 어떤 오형식이든. 그러나 일반 오형식 중에 쌤이 이렇게 묶어준 요 아이들, 요 6개 아이들은 반드시 투부정사가 목적어에 왔을 때 반드시 진짜 목적어를 뒤로 빼고 가짜 목적어를 사용해야 된다. 얘네들은 필수야,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특성상 반드시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사용해야 하는 일반 오형식 동사들을 쌤이 따로 눈에 보기 좋게 6종류를 묶어 놓은 겁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오형식 동사를 정리를 한번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6개 종류로 우리가 오형식 동사를 구분해 봤는데, 뭐에 의해서 구분된 거예요? OC에 누가 올 거냐, 어떤 단어를 쓸 거냐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6종류 구분해서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으면 우리가 시험을 보거나 문장을 만들 때 요긴하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형식 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